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금수저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스타가 된 정치인,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는 철새라는 별명을 얻은 정치인. 오늘 정치인 리뷰에서 다룰 정치인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가족, 그리고 금수저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동래국민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그리고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과정까지 졸업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네,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습니다. 장성만.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습니다. 게다가 동서학원을 설립한 사람이죠. 뒤집어 말하면 장제원 의원은 사학재벌 2세의 정치인 2세입니다. 사학재벌 출신이라는 것은 꽤 알려져 있었지만 정치인 2세라는 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국회를 점거했을 때 장제원 의원이 했던 한마디 때문에 돌아가신 부친이 소환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느냐. 단 한 번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이었는데요. 당시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게 됩니다. 일명 날치기 처리라고 하죠.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선거법이 1분 만에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내리친 사람이 장제원 의원의 부친,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장성만 의원이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던 그 사례가 바로 아버지가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때는 진짜 날치기,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날치기였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이 말했던 패스트트랙은 이제부터 330일 동안 논의한다 라고 결정한 거죠.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닙니다. 장제원 의원의 프로필을 보면 경남정보대학 수석부학장, 학장 직무대행,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이런 경력이 나옵니다. 직접 학교 홍보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죠. 이 학교들은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가 설립한 동서학원 소속 학교들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동서학원 산하의 학교들을 운영하는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형은 동서대학교 총장, 어머니는 동서학원 이사장입니다. 가족이 사학재벌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익충돌 논란인데요.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의정활동에 관여했던 겁니다. 2018년 장제원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도 간사였는데요. 이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서 교육부가 2018년 8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해 지정한 30개 역량 강화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역량 강화 대학이 뭐냐면 느낌이 오십니까? 네, C등급 역량 강화 대학에 동서대학교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론에서 지적을 했겠죠. 이익 충돌 아니냐.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서대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동서대 하나 때문에 얘기를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다.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또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에 당직에서 사퇴했는데요. 아들 문제였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법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굳이 여기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가족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이 꽤 있는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재선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는 11년 흘렀습니다. 곡절이 많은 정치 역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신종철새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부산연합 대표를 지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뉴라이트가 상당히 유행을 탑니다. 보수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켰죠.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이명박 캠프 한나라당에 대거 진입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았고요. 그해 총선에서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에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됩니다. 국회에 입성하죠. 뉴라이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의원까지 장제원 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사저 앞에 정치인들이 많이 갔었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돼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장제원 의원은 현직 의원이었는데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2012년 친이계는 학살 수준으로 공천에서 배제됐었죠. 부산 사상구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공천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 키즈 손수조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팝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손수조 후보를 지원한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시 상대 후보는 문재인이었습니다. 손수조는 낙선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장제원 의원은 또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공천받은 사람은 손수조였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탈당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그리고 당선이 됩니다. 새누리당으로 복귀합니다. 당시 총선에서 비슷한 사례로 유승민 의원이 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장제원 의원은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맹활약합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열렸는데 장제원 의원은 특유의 공격적인 질문으로 증인들에게 중요한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청와대 의무실장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백옥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이끌어냅니다. 장시호에게 제공된 16억 원이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팀과 관련이 있다는 증언도 이끌어내고요. 장시호가 대포폰 2개를 사용했었다는 증언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죠. 그리고 그는 탄핵 찬성파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합니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성실 의무 규명을 위한 법안. 그런데요, 합리적 보수정당을 추구했던 그의 행보는 몇 달이 가지 않아 바뀝니다. 2017년 5월 2일이었습니다. 대선 기간이었죠. 바른정당을 탈당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 복당 의사를 밝힙니다.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영 신통치 않았던 시점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불발되면서 복당한 겁니다. 당시에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신종철새. 장제원 의원은 목소리가 꽤 큰 편입니다. 표정도 꽤 위압적이죠. 최순실 게이트에서 봤듯이 국회에서 발언이나 질의도 꽤 공격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호통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장점으로 발휘될 때도 있지만 단점이나 논란으로 커질 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증인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입니다. 보통 시간이 없어서 자기 할 말을 다 해야 될 때 라던가 정치 공세를 펼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도가 지나치면 고압적 태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제원 의원은 한나라당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네, 친이계 젊은 의원이었죠. 당시 경찰이 유모차 부대를 수사한다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유모차 부대 카페 운영자 정혜원 씨가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장제원 의원은 매우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정혜원 씨가 설명을 하려고 하자 이렇게 호통칩니다. 참고인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차가 다니지 않는 아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통제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예, 없습니다. 그 처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해가 져서 거기서 두 번째 해산을 질문입니다. 했습니다. 잠시 시간 꺼주세요. 잠깐 신재 의원 가만히 계세요. 참고인 네. 묻는 말에 질문 대답하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위원장. 묻는 말씀에 대답을 드리는 거지 지금 않습니까? 우상이 해가 말하는 지고 있어서 과격시 저희가 중심에 거기서 협박하고 이 그래요. 헤어졌습니다. 영상에서 과격시의 어디다 협박 그래? 지금 참고인을 제 협박하는 시간입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 제 질의 시간 막지 마세요. 윤리를 어디다 제대로 참고인한테 들어갑니까? 협박을 해요? 화면 이게 정말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정말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저도 자식 키웁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왜 막으며 첫째,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장님이 허락하에 저희가 했던 가드 장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제시할 자료가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이제 집회를 했다는 걸. 유모차 불법 시위가 빗나간 모종임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리라고 믿습니다. 통제된 다음은 도로에서 경찰서가 말하지 허락하에 마세요. 장재원은요? 이 과정은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매우 고압적인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다시 돌아온 20대 국회에서는 격한 표현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경찰을 상대로 광견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도 동원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시장의 동생,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때였습니다. 이것을 정치공작이라면서 경찰을 상대로 광견병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 발언 이후에 경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전국의 경찰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올리죠. 사냥개나 미친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 이때 경찰들이 든 피켓에는 이런 글귀도 있었습니다.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무학대사의 말이죠. 경찰은 물론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도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에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버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장제원 의원의 호통 질의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시 국정감사였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발간한 사회적 경제라는 책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걸 사회주의라고 몰아붙입니다. 사회주의 경제론을 물들이고 사회주의적 경제 신봉자로 만드는 시장님을 제가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고 교모하게 이념을 주입하려는 박원순, 조의원, 저는 섬뜩함을 느낍니다. 사회적 경제가 나쁜 자,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부자다. 우리도 더 많이 잡자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A처럼 되기 위해 이전까지보다 더 많이 고동을 잡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잡으려면 계속 바다에 나가는 거야.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이것을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죠. 장제원 의원은 계속 말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주의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사회주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통칭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뉴스통신사인 AP가 협동조합이고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기업 사례로 꼽힙니다. 이 내용은 당시 질의에서 표창원 의원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실 2010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관련 문제들은 국회의원들이 좀 격조 높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에서 그런 장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표창원 의원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이었는데요. 탄핵 정국이었죠.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성 반대 입장 보류 이렇게 나눠서 예상한 리스트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난리가 났죠. 이때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주칩니다. 그건 예의십니까 지금? 예의를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어떤 면에 상관이 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할지? 아니 자, 의원님. 야. 장인빈 이러면 안 돼. 아이, 빨리. 경찰이야? 의원님 뭐 수상한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이날 공방은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서로 반말로 싸울 듯이 국회에서 부딪힌 것도 논란이 됐고요.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 품위를 얘기하다가 경찰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장제원 의원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제대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국회 경호 직원을 상대로 호통을 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4월 30일이었죠. 국회 정개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국회는 난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회의를 못 열게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던 상황이었죠. 국회에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었습니다. 경호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됐죠. 정개특위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였습니다.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회의장을 나가려고 합니다. 문을 열려고 할 때 경호 직원이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회의 중에는 문을 닫기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살짝 부딪힙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이 경호 직원에게 호통을 칩니다. 밀어? 뭐야 이거? 여보세요. 내가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못 나가요? 어디 잡았어 지금? 아니잖아요. 어디 잡았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인 찍었습니다. 나 밀었어요? 국회의원을 밀어? 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이 회의장을 개실하는데 밀어? 아니 물리 갑자기 밀었잖아. 사과해.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하세요. 당신 이름은 뭐야? 왜 직원들 겁박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밀어? 국회의원 퇴실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밀어? 이 장면은 이후에 꽤 논란이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잘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삭 빠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좋은 말로 하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꽤 잘하는 의원으로 꼽힙니다.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누리당 후보가 있음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정도니까요. 장제원 의원은 2018년 12월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노력한 가장 보람된 예산은 부산 경부선 철로 지하화 예산이다. 이 예산을 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께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지역구 예산을 딴 거죠. 그런데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민주당 공약 1호였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구청장, 부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공언한 공약 1호였죠. 부산시가 국비로 6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었죠. 하지만 타당성 조사 예산부터 확보하지 못하면 난항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산을 책정하려면 남은 것은 국회 예결특위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예결특위 소위에 부산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부산 출신은 장제원 의원이 있었죠. 그래서 부산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당 예결특위 간사와 자기 당 소속의 예결특위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고, 장제원 의원에게 이 예산을 집어넣자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만 하면 모든 공을 장제원 의원에게 돌린다. 장제원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그 현장에 장제원 의원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장제원 의원만 참석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철도 지하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당 장제원 의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린다. 장제원 의원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가 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보이죠. 정치인 중에서도 금수저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가족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슈가 많은 의원도 드뭅니다. 뉴라이트 활동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이 된 그는 친이계로 분류됩니다. 호통과 공격적인 언사를 장착한 그의 의정활동은 탄핵 정국에서 그를 스타로 만들기도 했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국회 직원을 상대로 갑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탈당, 출마, 복당, 탈당, 창당, 복당. 이런 와중에 신종철새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한번 나갔다 와서 그런 걸까요? 그의 최근 발언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격해지고 있죠.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주 공격수가 됐습니다. 다음 총선,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하죠. 벌써부터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오늘 정치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